이 표지를 잘 보시면 물안경에 뭔가가 비치는데 그 반사된 것 같은 이 새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기도 한 이 생명체, 그 생명체들마다 조금씩 이 아이들이 가까워지는 감정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어떻게 해석하실지 저는 여러분의 해석이 더 궁금한데, 저는 제 해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말씀드려야 될까 모르겠네요. 네, 그림책과 작가들 이지연 작가편 수영장 그림책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글없는 그림책 관련한 여러 논의에서 빠짐없이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수영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역시 그럴 만큼 참 좋은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이에요. 수영장은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미 2013년 출간작이라서 한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주 수줍어 보이고 얌전해 보이는 소년이 수영모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표지를 잘 보시면 수영모를 쓴 아이의 수경, 물안경이죠. 물안경에 뭔가가 비치는데 그 반사된 것 같은 이 새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기도 한 이 생명체, 바다 생명체가 물안경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바다로 헤엄쳐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물방울들이 있는 걸로 봐서 물속입니다. 수중입니다. 이런 안경으로부터 이렇게 생명체가 어딘가를 향해서 헤엄쳐 나간다는 건 이 생명체를 누가 만들었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안경이라는 건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눈으로부터 알 수 없는 생명체가 나왔다는 건 이제 이 안에서 펼쳐질 이야기들이 본인의 상상이라든가 판타지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영하는 아이들의 다양한 포즈가 그려져 있어요. 앞면지는 이런데 이제 뒷면지는 바닷속 생명체들이 헤엄치는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앞면지와 뒷면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이 중간에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 앞에 서 있는 한 소년이 이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속지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한쪽 페이지가 비어 있어요. 이 소년은 지금 물에 뛰어드는 문제를 놓고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내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텅 비어있는 이제 수영장을 바라보는 아이의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죠. 이 긴 수영장 안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속표지에 나왔던 장면에서도 물 앞에 서 있는데 이 물 앞에 서 있는 장면은 훨씬 가깝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보게 되는 물 앞에 서 있는 장면 더 멀어요. 이 얘기는 뒷걸음질을 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아직 여기를 어떻게 이제 들어가야 될지 망설이고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잘 보시면 수영장의 제일 끝부분에 약간의 소용돌이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될지 궁금한 상태에서 장면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그 수영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수영장에 튜브를 끼고 달려드는데 정말 조용했던 수영장이 일시에 왱 울리면서 문 열었을 때 수영장에 사람들 달려들어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이 수영장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꽉 채우고 시끄럽게 떠들고 이 아이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수영장에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이 어떻게든 이 물총놀이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속으로 틈을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아래로 깊게 다이빙을 하고 위에서는 수면 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떠들고 어떻게 분투를 하고 뭐 서로가 악다구니를 벌이든지 간에 아이는 끝없이 밑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이 전까지는 흑백으로 전개되던 장면이 여기에서부터 컬러가 들어가고 물 색깔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아이를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뭐 짧은 그림책이라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배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서로가 둘 다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탐색을 하고 말을 붙이기도 전에 이렇게 뱅글뱅글 물속을 돌다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죠. 그 가까워지는 과정을 이지연 작가는 바닷속에서 만나는 물고기들로 표현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희가 수영장으로 들어갔는데 왜 바다가 나오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지연 작가가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를 교차시키는 그래서 여기서 판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자연스럽게 열어준 거죠. 그 심해의 밑바닥에서 알 수 없는 바다 생명체들을 만나는데요. 그 생명체들은 파란 수영복을 입은 남자아이와 빨간 수영복을 입은 이 여자아이의 모습을 반반씩 닮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아이의 마음을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파란 물고기들이 나오고요. 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가 많이 마음이 통하게 된 다음에는 몸 안에 빨강과 파랑을 같이 지닌 그런 심해 생명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정말 물고기인지 새인지 아니면 다른 동물인지 알 수 없는 특이한 그런 외모를 가진 모습을 가진 생명체들이 나오는데 그 생명체들마다 조금씩 이 아이들이 가까워지는 감정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파란색 물고기가 가득 있는 가운데 남자아이가 굉장히 난처하게 물에서 이제 허우적대고 있고 여자아이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도와주는 것 같은 장면인데요. 사실 이 장면이야말로 이 작품에서 둘 사이의 관계에 급진전을 이루게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실지 저는 여러분의 해석이 더 궁금한데 사실 저는 제 해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말씀드려야 될까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뭔가 거기에 또 고정된 의미를 가지시게 될까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친해지려면 그냥 같이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면의 어려움이나 상처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은데 전 아마도 이 장면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뭔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이고 그것이 그 푸른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마음속의 말을 많이 꺼내놓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뭐 새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기도 하고 또 개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동물들이 이 바닷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들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 아주 친해져서 이 수영장을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는 장면이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장면 그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재미있는 읽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 수영장에 합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두려워했던 이 소년이 반대 방향으로 자신이 걸어 나와서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이제 재미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캐릭터는 흰수염 고래가 나오는데, 거대한 흰수염 고래가 이 두 아이들의 모험을 어떻게 보면 멀리에서부터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약간 이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런 좀 짓궂은 그런 생명체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그 생명체들을 피해서 이 친구들이 가다가 흰수염고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흰수염고래는 너무나 다정하게 두 아이를 지켜보고 가까이 다가오는 이 두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의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포용 속에서의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장면이어서 저는 이 고래가 나오는 장면이 참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를 궁금해하실 때 정말 완결적인 어떤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수영장에 이제 남아있는 판타지의 흔적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수영장 속에서 바다를 발견했다는 게 과연 진짜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바다 미 생명체들이 수영장 구경을 나오는 바람에 독자한테 살짝 들키는 장면이 있고요. 또 누군가 어떤 다른 아이와의 만남이 예고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영장 속에 있는 것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들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갑하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를 보내죠. 그런데 여기서 수영장에서 둘이 우정을 쌓은 두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안경을 벗고 수영 모자를 벗고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제 현실의 친구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통쾌하게 느껴지고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 같고, 우리도 빨리 어서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현실의 세계에서 비대면 말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종이의 색연필 또 오일 파스텔을 사용한 작품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색조가 수영장 물의 색조 또 연회색의 색조들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 아이들의 얼굴에 피부에 이제 홍조가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드디어 이 아이들이 혈색을 가진 아이가 되는가, 이런 것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면지 뒷면지도 비교해 보시고, 앞표지에서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바깥을 바라보던 아이와 뒷표지에 나타나는 세계를 향해서 활짝 웃는 이제 또 다른 아이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이 작품 한 권을 가지고 전 세계 그림책에 큰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것도 참 드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시작으로 이지연 작가는 어떤 작업을 이어갔는지를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